네, 금요일은 영민한 투자 김프로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오늘은 또 어떤 골프복을 입게 될지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만큼 시장도 좀 올라주면 좋을 텐데 오늘은 아쉽게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시장을 떠나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일단 제가 파4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4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네. 어찌 보면 이제 파5 홀보다 4홀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이제 매수세가 좀 붙어주면서 잘 올라오다가 오늘 약간 이제 좀 숨고르기 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살 만큼 샀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되는데 시작이 되기도 전에 약간 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뭐 어차피 CES 때도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제 세론이 좀 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기회로 활용했으면은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 주 후반에 지금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인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 5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시장 전체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는 또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와 기아 이런 종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작년에 가장 많이 판 업종을 연초에 아주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올해 새해 들어서 주요국 증시 중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정도로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 덕분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일시적인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다음 주에는 IT라든지 자동차 업종에 너무 좀 쏠려 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른 쪽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이제 시장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만 어저께 또 옵션 만기일 끝나고 단기 이제 수급 모멘텀도 이제 소멸이 좀 되다 보니까 까다로운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지만 오히려 다음 주를 우리가 오늘 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다음 주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점해 놓는 기회로 활용한다라고 보면 좀 까다로운 시장을 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파4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지기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 코스 출발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리뷰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DI가 26% 수익 중에 있는데요. 편입한 이후에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1월 3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종이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어떤 섹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결국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 그리고 AI 반도체 이쪽에 이제 또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세가 결국 살아있는 종목들은 DI라든지 테크윙, PSK홀딩스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제부터 다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까지 레거시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DI는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작년까지는 뭐 DDR4나 DDR5 검사하는 장비를 가지고 HBM을 검사를 했지만 이제 HBM3E 12단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SK하이닉스에서는 HBM3E 16단 제품을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적중수가 이제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HBM3E가 아니라 HBM4까지 이제 세대 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부터는 정말로 HBM의 전용 이제 테스트 장비들이 다 각 공정별로 이제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퍼단의 테스트 장비도 HBM 전용 장비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슈로 DI가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이 지금 뭐 영업일 기준으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딱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26%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단의 고점 10월 달에 이제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DI라든지
PSK 홀딩스, 그리고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HBM 핵심 수혜주로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인 클로봇이 64% 수익 중에 있는데요. CS가 끝나고 또 로봇주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작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수익률이 64%를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클로봇은 오늘 왜 움직이냐면 또 현대차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하는데 또 협력을 한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어찌 보면 테슬라의 대항마를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또 현대차가 인수를 한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도 어제 LG전자 제가 조주환 사장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렸죠. 로봇이 미래다. 여기서 로봇은 다른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개화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연합,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국내에 관련된 이제 로봇 수혜주로 클로봇이 이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거고, 클로봇이라든지 시메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현대차와 뭐 MOU를 체결을 했거나 혹은 이제 협력 관계가 이제 구축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맥락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한 것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었죠. 어저께는 LG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로보티즈는 또 급등을 하고 했었죠, 오전에. 그다음에 이제 또 현대차가 바통을 이어받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이 올 한 해 가장 좀 중점적으로 이제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쪽이 로봇이라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CES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로봇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로봇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이제 투자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앞으로 M&A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특히나 감속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PG, 그 아랫단에 또 액추에이처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대기업의 또 M&A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은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후발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발 수혜가 이어질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퓨처캠이 13% 수익 중에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좀 어떤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세론이 될 리가 없죠. 사실은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세론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밀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워낙 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장 초반만 하더라도 퓨처캠이라든지 리가캠 바이오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1,500억 정도 지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코스닥 지수가 연초 이후에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을 했잖아요. 지수 자체가 이미 10%가 넘게 급등을 한 상황이고,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는 옆으로 이제 횡보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눌림목을 이제 거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끝나고 나면, 특히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시작되고 나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과 또 플랫폼 기술주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같은 이런 CMO, CDMO 관련된 이제 기업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퓨처캠은 여러분들께 이제 전립선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12월 마지막 거래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딱 목표가를 터치를 할 줄 알았는데 목표가 직전까지 움직였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약보합권으로 지금 흘러내려 있는 상태거든요. 18,000원 구간도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방사성 치료제뿐만 아니라 방사선 진단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제 적용하기 위한 방사선 진단제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또 퓨처캠입니다. 올해 연초에 일라이 릴리 자회사를 통해서 계약 규모와 계약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수정 공시가 또 공개가 좀 됐기 때문에, 방사성 치료제는 전립선암 신약,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방사성 진단제 쪽도 퓨처캠이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퓨처캠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홀인데요. 먼저 로보티즈입니다. 24,000원에 비중 10%, LG 투자 얘기 나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로보티즈는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아직 보유하세요. 네, 버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주가가 최근 많이 올라줬잖아요. 네. LG전자의 로봇 투자 소식에 이게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이게 시작이냐 끝이냐, 결국 오늘은 계속 이제 세론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제 고민일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재료가 딱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다 올라온 거냐, 아니면 또 약간의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클로봇 리뷰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LG그룹도 가전제품만 가지고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LG전자는 이제 가전제품 외에도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장과 관련된 이제 집중적인 투자, 다만 이제 전장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전기차 업황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부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가 분명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솔루션, 그 다음에 로봇 사업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한 이제 투자를 시작하겠다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로봇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LG전자예요. 그동안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쪽으로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또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다. 특히나 지능형 로봇법이 작년에 이제 통과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능형 로봇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시장의 이제 개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LG그룹이 추가적인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워낙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혹은 뭐 숨고르기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지라도 추가적으로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로보티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익절가를 3만 원 정도로 일단 설정해 주시고, 만약에 로봇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3만 원 정도에서는 좀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 이 종목은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 2만 원 초반대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5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익절가는 딱 설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37,000원 정도를 이제 잡아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약간 이제 윗골이 좀 달리면서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한가 가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빠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빠지고 지금 5일선 이평선을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로보티즈도 어찌 보면 삼성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LG의 대장주는 로보티즈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흔들림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익절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37,000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익절가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95만 원에 비중 20%, JP모건 헬스 재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계속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네. 최근 많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약간 이제 100만 원 또 주가가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이글 종목이라고 진단해드린 이유는 여기서 최소한 2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글 종목으로 이제 진단해드린 거거든요. 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냐면, 작년부터 실제로 수주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히 그냥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단기 이벤트에 주목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 능력을 보시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MO, CDMO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리가켄바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ADC 시장에 또 공동 연구 개발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MOU까지 지금 체결을 했거든요.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지금 ADC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까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읽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된 약간의 또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줄여나갈 거다. 그럼 상대적으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또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과 중장기 펀더멘탈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좀 있다. 단기적인 이벤트에 너무 여러분들 집중하지 마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장기 관점으로 120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중장기 관점으로 홀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홀로 이동해 볼 텐데요. 원샷 홀인원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반도체나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향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읽혔네요. 하나는 반도체 종목, 제우스라는 종목, 어찌 보면 PSK 홀딩스, DI 이런 종목들의 후속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코미코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코미코 말고 KC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1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전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보시면 소재 종목들도 다 하락하고 있고요. 장비 종목들도 웬만한 기업들은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HBM과 관련된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살아있고 특히나 올해부터 HBM 전용 신규 장비들이 공급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제우스를 다음 주까지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우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제 습식 세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세정 장비 외에 오늘은 또 제가 하나 포인트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제로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 특히나 작년에 이제 제우스가 로봇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작년 하반기 때 흐름을 보면 레거시 D램 업황 다운 사이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급락하고 그러면서 거의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폭락세가 나타났잖아요. 제우스도 고점 대비 상당히 좀 큰 폭의 거의 반토막도 넘는 이제 조정이 진행됐었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서서히 가격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5,600억 정도, 영업이익은 무려 8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사실은 올해 실적이야 다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세정 장비. 이제 반도체 특히나 HBM의 적중수가 높아지고 공정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엔 또 세정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정 장비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코미코라든지 KC텍 그리고 제우스 요 세 종목을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 상반기 때도 이 세 종목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분출하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1분기 중에 이런 이제 세정 장비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로봇 쪽이거든요. 전방이 지금 굉장히 로봇 사업이 지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방이 좋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화장품, 조선 이런 업종들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들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가 로봇 사업의 이제 원년이 될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협동 로봇, 특히나 제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이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굉장히 플러스가 좀 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이미 작년부터 수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적 성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실적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로봇과 반도체 이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제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우스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시원한 스윙을 안겨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언급하셨던 로봇 관련주인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CS. 논란이 가장 뜨거운 양자 관련된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네. 사실 두 번째 종목으로 로봇을 할까
자율주행을 할까 아니면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막 폭락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AS를 해드릴 겸 가장 먼저 제가 대장주라고 딱 찍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KCS잖아요. 거의 40%가 넘는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인데 조정받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슨항 CEO가 양자 관련돼서 작게는 15년, 많게는 뭐 30년도 걸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와장창 쏟아져 버렸는데 실제로 미국의 양자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뭐 작게는 5배, 많게는 20배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것도 2개월, 3개월 동안에 이제 급등한 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올랐죠. 거기에다가 이제 상용화 시기가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의 양자 기업들의 CEO들은 젠슨항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미 우리는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암호화 관련된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3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15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실제로 지금 데이마켓에서 미국의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추모하기 위해서 미국장이 휴장이었잖아요. 내일 미국장이 다시 개장을 하면은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성장 섹터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KCS는 SK텔레콤과 같이 국내에서 최초로 양자 암호원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국정원에 이제 보안 인증까지도 이제 취득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아주 빠르게 기술적인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요. 다음 주를 좀 대비한다면 오히려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5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KC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운딩 되셨기 바라겠고요. 장 끝나고도 매니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장 끝나고 제가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또 라운딩을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다음 주 시장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이제 이슈 진짜 세론이 나올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될 건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양자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마감 라운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핵심 수혜주 관련된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